바네크의 이더리움 현물 ETF가 거절이 되면 한 요 수준까지는 다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심하게 빠지면 2,500불까지 빠질 수도 있겠죠. 이더리움은 RWA의 직접적인 수혜주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8월 7일날 블랙록이 이제 신청을 한 거죠. 이더리움 현물 ETF를. 그리고 역사가 말해주는데 투자의 적기는 항상 가장 힘들고 소외받을 때거든요. 이더리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요럴 때 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큰 수익을 안겨다 주긴 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이제 막 일요일이 됐어요. 밤 12시 19분입니다. 아까 또 이렇게 큰 폭으로 오름이 있었죠. 네, 물론 이렇게 오르내리고 있긴 한데 이게 1시간 봉이거든요. 비트코인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지금 뭐 가격 흐름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한 57,000. 저는 정확하게 말하면 56,552달러네요. 네. 비트코인 가격은 달러 기준으로 하는 게 좀 정확하니까, 네, 달러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요때쯤 최저점을 찍었어요. 네, 물론 이거 깨고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이쯤 왔으면, 요거를 좀 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V자 반등이었죠. 이 V자 반등이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락한 다음에 어떤 모습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하락장 때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때가 2021년 이제 정점 찍었죠. 2021년 11월에 정점을 찍고서 하락하는 모습이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하락한 다음에 V자 반등이 없죠. 네, 여기선 그래도 V자 반등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무시무시하죠. 네, 이때 좀 아주 큰 폭으로 이렇게 좀 빠졌었죠. 그래서 이때 빠지고 물론 좀 반등하긴 했지만 V자 반등은 떨어진 만큼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상승 추세가 안 끝났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시 올라왔어야 되는데 반바퀴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반바퀴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반등을 한다고 해도 여기에서 이렇게 뭐 떨어졌다가도 반등이 별로 없죠. 네, 물론 시간이 지나서 뭐 여기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요런 게 하락장의 모습이거든요. 흘러내린 다음에 횡보를 합니다. 흘러내렸죠. 네, 쭉 빠지고 살짝 오른 다음에 또 횡보하고 살짝 오르고 살짝 떨어지고 크게 떨어지고 또 횡보하고 떨어지고 횡보하고 그래서 오르긴 했지만 또 떨어지고 여기는 좀 반등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좀 확실히 좀 모습이 지금하고 많이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요때도 요때는 진짜 무시무시하게 내렸죠. 이제 좀 어느 정도 빠졌다 싶을 때 요때 루나 사태 나가지고 이때 쭉 빠졌죠. 진짜 무시무시하게 빠졌어요. 이렇게 있다가 뭐 3H였나 뭐 그 사태가 또 나면서 한 번 더 빠지고 이 루나 사태의 여파가 되게 컸어요. 네, 루나가 붕괴되면서 이때 비트코인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이때 2만 달러가 붕괴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다가 이쯤에서 이제 저점이 아니야? 라는 의견이 많았죠. 한 번 더 빠질 수 있지만 저는 이게 17,000달러쯤이었거든요. 요때가 기억이 잘 나는데 요쯤이면 이제 최저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지롱 하고 이때가 FTX 사태가 났어요. 와, 이때 진짜 너무 끔찍했거든요. FTX라는 데가 지금 코인베이스 있잖아요. 코인베이스 다음가는 미국의 2대 거래소거든요. 두 번째로 가장 큰 거래소인데 이게 망해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쭉 흘렀죠. 그러면서 15,000달러를 받거든요. 물론 저는 이때에도 좀 사긴 샀지만 이때는 많이 못 샀어요. 이때 17,000 뭐 요럴 땐 좀 많이 샀었거든요. 근데 요때는 못 사겠더라고요. 왜냐하면 15K 가니까는 진짜 13K 갈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저점은 13K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는 물론 13K 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긴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싸잖아요. 완전 찐 바닥이 아니어도 괜찮잖아요. 15,000달러에 사든 13,000달러에 사든 이게 사실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정도 되면은 2천만 원입니다. 요 정도 되면은 한 1,700만 원쯤 되겠죠.
지금 생각하면 어떠세요? 네, 2천만 원이든 1,700만 원이든 거기서 거기 같지 않나요? 네, 근데 저는 여기가 최저점이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사실 요때는 최저점인 것 같았거든요. 이제 17,000불쯤 됐을 때 17,000 몇백 불에 제가 매수를 하고 아 이거는 진짜 최저점이다 하고 되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하락하는 걸 보고서 아 이게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구나. 네, 13,000불 정도 저는 생각했고 심하면은 7,000불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미만까지 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죠, 여러분? 뭐 지금 오늘 현재 비트 가격이 지금 9,272만 원이네요. 한 9,300만 원 정도 된다고 칠게요. 아까 9,3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럼 9,300만 원이 된다고 치고 만약에 올해 한 2억까지 간다고 치면 2천만 원에 사든 1,700만 원에 사든 솔직히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초보일수록 바닥을 잡으려고 한다. 그리고 꼭지에서 팔려고 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이다 싶으면 사실 그냥 분할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어디까지 빠질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이제 적당히 싸다는 느낌이 들면 사실 한 1,700이어도 저는 뭐 괜찮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요쯤 됐으면 한 2,200만 원 정도 됐겠죠. 그래서 제 평균 단가가 한 비트코인 3개 될 때까지 2,200만 원, 2,300만 원 정도였거든요. 네. 3개 샀다가 2개를 뭐 적당한 가격에 팔았는데 어찌됐든 요 가격에 그냥 모아서 쭉 가져갔으면 가장 좋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건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보시다시피 크게 빠졌다가 한 56,000까지 빠졌다가 지금 회복이 좀 많이 됐죠. 지금 뭐 한 66,000, 67,000, 한 66K에서 67K 여기를 현재 오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5월 19일 이제 막 됐거든요. 밤 12시 반 정도 됐는데 요 가격을 계속 오가고 있잖아요. 지난 최고점이 한 73K 정도 됩니다. 73K. 여기까지 가면은 몇 퍼센트가 더 오르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대략 한 10%만 오르면 전고점 돌파가 되죠. 10%밖에 안 남았어요. 네, 진짜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솔라나도 한번 보겠습니다. 솔라나도 네, 물론 역사상 최고점은 아니지만 그냥 3월달 최고점까지는 전고점이라고 하죠. 3월달 전고점까지는 대략 한 20% 정도 남았네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10% 남았고요. 네, 10% 더 올라가면 역사상 최고점 돌파하고 솔라나는 지난 3월의 최고점까지는 한 20%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네, 저의 요즘에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인 이더리움은 뭔가 솔라나랑 느낌이 너무 다르지 않아요? 솔라나는 힘있게 막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뭔가 이렇게 바람 빠진 풍선처럼 피우 하고 좀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느낌이고 그나마 반등을 했는데 아주 코딱지만큼이죠,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요만큼 코딱지만큼밖에는 반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3월달 고점까지 가려면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볼게요. 30%가 넘게 남았습니다. 한 30%가 31%가 더 올라야 3월달 고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3월 고점까지 남은 거 3대장만 볼게요. 첫 번째 비트코인은 한 10%만 오르면 이제 3월 고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한 73,000달러니까. 두 번째 솔라나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올라가면은 3월 고점에 도달하게 되고요. 이더리움은 30%가 더 올라야 3월 고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쯤 돼서 만약에 매수를 생각하신다면 뭘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누구나 다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톡방에서 어떤 수강생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마이너스 20% 손실 중이다. 이더리움을 팔고 솔라나로 갈아타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솔라나가 요새 좀 잘 가니까 솔라나로 갈아타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물론 투자라는 게 정답이 없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전고점까지 도달한다고 쳤을 때는 이더리움이 가장 여지가 많죠. 가장 여지가 많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5월 23일은 이건 뭐 거절된다고 보는 게 뭐 확실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23일 날 거절하기 전까지는 거절할 것 같아서 가격이 좀 힘을 계속 못 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2,800달러 됐을 때 매수할까도 생각했었는데 혹시나 거절되고 크게 빠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리스크가 또 있으니까 요 가격에 살까 하다가 저는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5월 23일까지는 좀 기다려 볼 생각이에요. 5월 23일 날 근데 안 빠진다. 그때도 한 3,100달러다. 그럼 뭐 솔직히 더 사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거절해서 쭉쭉 빠져가지고 한 2,800 정도까지 다시 간다. 그러면 2개에서 5개 정도? 그러니까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추가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한 15개 정도 있는데 물론 좀 선물에 일부 물려있긴 하지만 네, 어찌됐든 이더리움이 한 15개 정도 있거든요. 뭐 제가 계좌 공개 많이 했으니까 네, 요 정도 더 사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제 평단 되게 높습니다. 처음에 사기 시작한 게 560만원 정도부터 네, 매수해서 뭐 분할로 계속 사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사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평단이 560만원은 아니겠죠. 내려가면서 계속 샀으니까. 근데 저는 이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트코인이 이제 최고점 갱신하고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갱신했으니까 다음에는 이더 차례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수하기 시작했는데 완전히 틀렸죠. 네, 이렇게 조정장이 깊게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네. 그래서 지금 개수는 꽤 되는 편이고 지금은 저도 이더리움에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더리움에 물려있는 사람의 희망회로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현재 이더가 힘이 없다. 이더는 무기력하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네, 누가 뭐래도 팩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솔라나를 한 400개 정도 투자를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2023년에 그때 상황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부분을 보면 모든 게 다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22년 11월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FTX 사태가 났던 때죠. FTX가 솔라나랑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FTX 사장이 샘 뱅크먼 프리드라고 흔히 말하는 샘 사장이죠. 뽀글이 머리. 네, 이게 요즘에 뭐 이렇게 법정에서 감옥 가느라 좀 뉴스에 많이 나와서 네, 다들 아실 거예요. 이 뽀글이가 솔라나를 엄청나게 많이 밀어줬어요. 그래서 지난 2021년에 저도 이때 솔라나를 꽤 많이 투자했었거든요. 네, 그걸로 돈도 꽤 많이 벌었었고 그렇게 했던 FTX, 샘 사장과 FTX가 완전히 망했죠. 네, 지금 감옥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직 낙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한 38불도 엄청 쌌던 건데 이게 한 2달 만에 76%가 빠지죠. 그래서 한 7불 때까지 빠집니다. 최저점이 7불인가 그래요. 저가가 딱 8불이네. 딱 8불. 8불까지 이렇게 빠졌어요. 네, 8불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0원 될까요? 11,000원 정도? 네, 엄청 많이 빠졌었죠. 그런데 저는 이때 죽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크게 하락했다가 이렇게 또 하락하는 거 보고 이제 솔라나는 끝났구나. FTX가 없는데 부모 없는 자식이 이렇게 잘 갈 수가 없지. 이건 끝났다. 안녕. 솔라나 그동안 반가웠어. 즐거웠어 하고 안녕 했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때부터 막 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30달러 가까이 가는 거예요. 보시면은 9달러, 10달러까지 갔던 애가 32달러 보이시죠? 이때 가는 걸 보고 저는 솔직히 되게 놀랐어요. 솔라나는 죽지 않는다. 이걸 깨달았어요. 솔라나는 죽을 것 같지 않다. 그럼 솔라나가 앞으로 잘 나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깊은 하락을 주면 나는 그때 꼭 사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게 요 시점에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갔을 땐 전 잘 안 산다 그랬잖아요. 올라갔을 땐 안 사고 있다가 이때 보시면 큰 폭의 하락이 보일 거예요. 이게 2023년이거든요 벌써. 보면은 엄청 큰 폭의 하락이 있죠. 큰 폭의 하락이 있고 여기까지 깊이 있게 빠졌죠. 요때가 17불이거든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SEC에서 솔라나라던가 뭐 아발란체라든가 뭐 어쩌고저쩌고 기타 등등 얘네들은 다 증권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로빈후드에서 상장 폐지가 됐어요. 상폐.
상장 폐지는 좀 무섭잖아요. 네, 상폐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 느꼈어요. 아, 솔라나가 이 덕에 많이 빠진다. 근데 이때는 공포스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FTX가 망한 것보다 이 이슈는 되게 작은 이슈로 보였거든요. SEC는 뭐 게리 겐슬러는 왠지 좀 허당같이 보이지 않나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무섭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17불이 됐을 때 이게 여러분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니어 보이겠지만 2달 동안 반토막이 났거든요. 이때 진짜 무서웠어요. 네,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진짜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 과감하게 400개를 샀습니다. 400개. 아, 어차피 솔라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400개를 샀거든요.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렸죠. 이게 너무 단기에 금방 오르더라고요. 여기 진짜 바닥에서 너무 잘 샀거든요. 박수 칠 만큼 너무 잘 샀는데 꼴랑 일주일 만에 15%가 오른 거예요. 말이 15%면 그래 꽤 많이 오른 거잖아요. 네, 이게 400개 샀는데 15% 오르길래 이거는 꿀인데? 하고, 그리고 이때가 2023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알트 살 땐 아니지. 네, 비트코인만 사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가격에 홀라당 팔고, 네, 물론 나중에 추후에 비트코인을 사긴 샀습니다. 하지만 요때 이후에 잠깐 또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팔기를 잘했다,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미친듯이 오르는 거예요. 진짜 미친듯이.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미친듯이. 여기까지 오른 것도 어마어마했는데 그 뒤로 더 많이 올라서 210불까지 오르는 거예요. 아니, 나는 17불에 사가지고 20불에 팔았는데 이게 210불까지 가니까 이게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솔라나는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른 다음에 못 사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을 보니까 그때 그 느낌이 나요. 어떤 느낌이냐면 솔라나가 SEC에서 뭐 증권이다 라는 시비가 들면서 로빈후드에서 상장 폐지 당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그 기분이 나요. 네, 지금 현 시점에서. 물론 이러다가 뭐 그냥 쭉 꼬꾸라질 수도 있죠. 네, 솔라나가 진짜 뭐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더리움을 이길 수도 있죠. 하지만 투자 시장이라는 게 그 이더리움 커뮤니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넘으면 뭐 엄청난 사건이겠지만 저는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바네크의 이더리움 현물 ETF가 거절이 되면 한 요 수준까지는 다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심하게 빠지면 2,500불까지 빠질 수도 있겠죠. 네, 저는 이게 어차피 분할 매수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분할 매수를 하면 근데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런 매수 안 할 거고요. 이게 혹시 빠져주면 5월 23일을 기준으로 5월 23일 날 ETF가 거절 나면서 가격이 빠져주면 이때에는 좀 분할 매수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한 5개 정도 추가 매수를 해볼 생각이에요. 뭐 더 살 수도 있는데 요 정도를 살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고, 그럼 이때 왜 굳이 사려고 하냐? 뭐 아무 이유 없이 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비트코인의 2023년 비트코인의 모습이거든요. 비트코인 모습 보시면 요때까지만 해도 뭐 특별한 게 없었죠. 너무 밋밋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빨리 불장이 올 줄 모르고 계속 트레이딩 하고 있었어요. 샀다 팔았다 하면서 쓸데없는 짓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냥 계속 모으기만 했어야 되는데 뭐 이때 몰랐죠. 이렇게 불장이 빨리 올지. 이때 보시면 갑자기 오른 요 부분이 보이시죠? 요 부분에 갑자기 이때 왜 올랐냐면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만든다고 했어요. 다른 애들도 아니고 블랙록이 이 이슈 때문에 이렇게 올랐거든요. 근데 다들 의심을 했습니다. 블랙록이 해도 이건 쉽지 않지, 이게 되겠어? 하고 의심을 했어요. 과연 될까? 이렇게 뭐 다들 진짜 의심을 했거든요. 저도 솔직히 믿진 않았어요. 그냥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말고, 어차피 저는 ETF와 상관없이 비트코인이 올해 반감기 이슈 있고 하니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블랙록이 신청하고 정점 보이시죠? 요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났어요. 네, 물론 승인 나자마자 미친듯이 오른 다음에 한 달 정도 쭉 빠졌죠. 네, 그리고 이거 통과한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1억을 넘어가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2023년부터 블랙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드캐리 계속 한 거예요. 이렇게 올린 가장 주역이 블랙록이었다는 건 팩트입니다. 네, 이거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팩트라는 거죠. 그럼 블랙록이 ETF 신청한 다음부터 얼마나 올랐냐? 168%가 오른 거죠. 168%가. 그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지지부진했으나 블랙록이 신청을 하고 진짜로 승인이 되고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펀드를 팔면서 순유입이 일어나면서 비트코인을 1억까지 막 끌어올린 거죠. 요때만 해도 3천만 원대였는데 지금 뭐 1억 근처, 요때는 1억이 넘었었죠. 거기까지 올랐었다는 거죠. 그 핵심은 누가 봐도 블랙락이라는 거죠. 블랙록이 왜 대단하냐? 이게 그때 나왔던 뉴스거든요. 블랙락에서 지난 15일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현물 비트코인 ETF를 신청하면서, 이게 아까 제가 신청했을 그 시점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한 2023년 한 8월인가 9월쯤 됐을 거예요. 한 8, 9월쯤? 대략 이쯤 됐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요때 승인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이 올랐어요. 블랙록이 대체 뭔데 그러지? 저도 스코어를 보니까 오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ETF 신청의 승률이 허가받은 게 575개, 그동안 전부 통틀어서 안 된 게 1개입니다. 다시 575개가 승인됐고요. 안 된 거는 딱 1개가 안 됐다고요. 이게 블랙록의 위험입니다. 5월 23일은 누구나 다 예상하죠. 바네크는 이더리움 현물 ETF 안 될 거야 라고 누구나 다 예상하지만 8월 7일에는 블랙록이 하거든요. 그러면 블랙록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신청을 했는데 575대 1인데 이걸 된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된다 쪽을 한 51% 보고 있고요. 안 된다를 한 49%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된다 쪽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는 대부분 안 된다 쪽을 보고 있어요. 이것도 제 개인 의견일 뿐이니까 저는 된다 쪽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요 스코어를 보고, 그리고 2023년과 24년에 블랙록의 이 엄청난 행보를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있잖아요. 블랙록이 승인 신청하고 실제로 승인이 나고 실제로 자금 유입이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비트코인이 한 3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더리움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블랙록은 암호화폐 쪽에 지금 사활을 걸었습니다. 블랙록이 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RWA잖아요. RWA 이제 대부분 아시죠? 리얼 월드 에셋, 비들이라는 토크나 펀드가 이게 전체 미국 국채 시장에서 현재 33%를 차지하고 있대요. 토큰화된 국채 같은 거죠. 그게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록이 하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들이라는 거 역시 이더리움 기반에서 발행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데 온도 기반으로 비들을 발행한 게 아니라 이더리움 기반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RWA의 직접적인 수혜주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8월 7일 날 승률이 575대 1인 블랙록이 이제 신청을 한 거죠. 이더리움 현물 ETF를. 이거를 물론 안 될 수도 있긴 하지만 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편이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가 말해주는데 투자의 적기는 항상 가장 힘들고 소외받을 때거든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솔라나 가장 소외받았을 때 제가 그때 조금 이렇게 한 3%, 15%였나? 15% 벌고 팔지만 않았어도 소외받을 때 잘 투자했으니까 증권성 이슈 때문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때 투자한 걸 갖고 있었다면 1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제가 공부가 짧아서 그렇게 하진 못했지만 이더리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투자의 적기라는 게 가장 소외받을 때라고 친다면 이건 정말 엄청나게 소외받고 있지 않나요? 아니 솔라나보다 이더리움이 지금 하찮은 취급을 받고 있거든요. 솔라나 비하는 아닙니다만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더 좋은 자산이다? 글쎄요. 저는 이거를 쉽사리 동의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솔라나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 팔아버리고 없긴 하지만 솔라나 정말 좋아했던 녀석이거든요. 지난 장에선 저 이더리움 거의 투자 안 하고 솔라나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솔라나가 너무 각광받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더리움에 뭐 측은지심이라고 할까요? 자꾸 마음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재 15개나 있는데 더 살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럴 때 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큰 수익을 안겨다 주긴 하더라고요. 대부분입니다. 항상이 아니라. 이게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 차트거든요. 뭐 지금 되게 처참하죠. 요때가 언제였죠? 2021년 이후로 한번 좀 빠졌다 여기까지 온 걸로 해서 2022년 9월 이후로 계속해서 미끄러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2022년 그러니까 막 붕괴 일어날 때쯤이거든요. 그때 이후로 쭉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점도 갱신했죠. 지금 한 0. 심할 때는 0.45까지 갔었던 것 같거든요. 네, 지금 한 0.046 정도 되는데 만약에 나는 지금 현 시점에 비트코인을 투자할 것이냐, 이더리움을 투자할 것이냐, 솔라나를 투자할 것이냐, 이걸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는 비트코인 수량이 그래 좀 있잖아요. 한 5.5개 있으니까. 이더리움도 물론 한 15개 있긴 한데, 그냥 지금 이더리움이 너무 소외받고 있으니까 조금 더 사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솔직히 저는 요쯤에가 이제 최저라고 생각했거든요. 여기 이렇게 지지선 맞아가지고 이제는 반등하겠구나 생각해서 반등도 했고 이제 진짜 다 왔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네 하는데 속았지롱 하고 이렇게 한 번 더 빠지더라고요. 네, 이게 뭐 별거 아니어 보이지만 엄청 빠졌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오르는데 이더리움은 못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죠. 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더리움 투자하기에 제가 느끼기엔 괜찮은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타이밍을 좀 재고 있고, 가격이 올라가면 안 살 건데, 가격이 현재보다 더 떨어지면은, 매수를 할까,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5월 23일이 일단 돼봐야 돼요. 5월 23일. 이게 미국 시간이라 가지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한 5월 24일쯤 될 것 같거든요. 그때 상황을 봐가지고, 많이 흘러내린다 싶으면은, 네, 저는 이더리움을 조금 더 매수해 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장기 보유라기보다는 15개는 좀 오래 가져가긴 할 텐데 요때 산 거는 8월 7일 요때까지 좀 보유하는 거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만약에 블랙록에서 거절이 난다. 그러면 실망 매물이 쏟아질 것 같거든요. 그럼 큰 폭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일단 좀 피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도 블랙록에 비트코인 ETF 승인한 날이 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 11일 날 우리나라 미국 날짜로 1월 11일 날 거래가 시작됐어요. 시작되자마자 쭉 올랐다가 그 다음부터 미친 듯이 폭락했습니다. 아니 승인이 됐는데도 이렇게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거절이 났다면 끔찍하죠. 올라가지도 않고 바로 뺐겠죠. 그러니까 승인이 나도 빠지고 거절이 나도 빠질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월 7일 날은. 그래서 8월 7일 전에 뭐 한 8월 뭐 3, 4일이나 뭐 요럴 때 좀 미리 매도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15개 물량 그대로 갖고 있고 그러니까 블랙락의 승인 날짜 이전에 좀 요때는 좀 미리 좀 처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만약에 5월 24일쯤 매수했다고 치고 요쯤까지 가져간다고 치면은 한 2달 반 정도 가져가는 거잖아요. 2.5달. 2달 반 정도는 요때 좀 보유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한번 우리가 손익비가 좋은 자리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뭐 한 2,700불까지 빠졌다고 쳐볼게요. 이더리움이 이번 장에선 여기까지는 아직 안 빠졌는데 이더리움이 2,700불까지 빠졌다고 치면은 더 빠져도 제가 봤을 때 하하는 한 2,500불 정도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5월 23일 기준입니다. 만약에 오른다면 전고점까지는 좀 노려볼만 할 것 같거든요. 이 ETF 이슈가 있으니까. 그럼 거기까지는 몰라도 3월달 고점이 한 4,100불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될 가능성보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뭐 한 65% 된다고 치면은 얘는 한 35%. 그러니까 뭐 한 2대1 정도 비율로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손해를 보면은 마이너스 200불이죠. 이득을 보면은 플러스 1400불이죠. 이게 기대값이란 걸 우리가 배우잖아요. 기대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게 65%라고 하지 말고 3분의 2라고 할게요. 계산 편의상 35% 대신에 3분의 1 확률이라고 치겠습니다. 1400 곱하기 3분의 2
한 1,500이라고 할게요. 계산 편의상. 그러면 플러스 한 1,000불 정도 되죠. 그러면 여기에 200불이긴 한데 210불이라고 할게요. 계산 편의상 3분의 1 하면은 마이너스 70불 정도 되나요? 네,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손익비를 기대값을 계산을 해봤을 때 플러스 930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700불을 투자해서 기대값이 930불이면은 이거는 좀 투자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뭐 그냥 단순하게 기대값 계산한 겁니다. 2,700불을 투자해서 930불을 벌 수 있다면 네, 요때까지 보유 기준입니다. 이건 좀 투자해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린 숫자가 터무니없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2,500불이 여기입니다. 네, 설사 빠진다 하더라도 여기 정도에서는 저는 지지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위로 가는 저항선은 여기 3월달에 요 고점이 한 4,100불 정도 됐잖아요. 요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5월 23일 날 여기까지 빠진다고 치고 그러면 올라갈 여지는 이만큼이죠. 네, 3분의 2 확률로 제가 느꼈을 때 떨어질 가능성은 3분의 1 확률로 요만큼, 먹을 때는 이만큼 먹고 잃을 때는 요만큼 잃고, 물론 여기까지 혹시 빠질 수도 있으니까 뭐 요거는 뭐 손절을 하던가 나름의 대책을 세우면 되겠죠. 요렇게 손익비 좋은 자리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날짜도 너무 명확하잖아요. 5월 23일 날 거절 나면은 23일부터 좀 지켜보다가 한 24일부터 좀 분할로 매수하면 되고, 그리고 좀 지켜보다가 한 8월 1일부터 한 8월 6일까지 네, 8월 7일 전에 이때 또 분할로 매도하면 되고. 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저는 좀 요렇게 해볼 생각인데, 근데 한 가지 변수는 5월 23일 날 거절이 났는데 오히려 오를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저는 매수를 안 할 겁니다. 뭐 되게 뭐 간단한 전략인데 투자 추천은 아니고 이건 제 계획일 뿐입니다. 계획.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했는데 돈을 잃었다고 뭐 제가 1도 책임지지 않으니까 본인 판단으로 아 이거 좀 타당한 것 같다 하면은 뭐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제가 돈을 벌었다고 해도 제 덕이 아니고 잃었다고 해도 제 탓이 아닙니다. 네, 벌어도 내 탓, 벌어도 내 돈, 잃어도 내 탓, 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린 투자자니까 그거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잠깐 광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에다가 돈이 먼저다 라고 치면 네,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저희 카페에서 돈이 먼저다 홈페이지 바로 가기, 네, 이걸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강의가 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코인 강의, 청약 강의, 경매 강의 이렇게 3개 강의가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네, 코인 강의부터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수업은 총 3번입니다. 1주차 강의는 5월 17일에 오픈하고요. 녹화 강의입니다. 그리고 2주차 강의는 5월 24일 역시 녹화 강의고요. 그리고 5월 31일 날은 실시간 강의입니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를 합니다. 수업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1주차 강의에서는 네, 현물 투자 관련해서 비트코인 전반과 코인 투자 그리고 현물 투자 관련한 강의를 17일 날 초보용 강의입니다. 전부 다. 24일 날은 차트 공부하는 거랑 그리고 선물 투자 관련해서 강의가 있습니다. 이게 2주차 강의고요. 3주차 강의는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데요. 바이낸스가 이게 좀 사용법을 다들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바이낸스라던가 해외 거래소 사용 방법, 그리고 뭐 알트 투자나 코인 투자, 뭐 김프 투자 관련된 거, 뭐 질의응답도 받고 그때 시황에 맞게 강의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3번 강의 다 포함해서 네, 무제한으로 재수강 가능하고요. 네, 이 실시간 강의한 것도 녹화본으로 당연히 올려드립니다. 시간이 안 맞아도 네, 수강이 모두 가능하십니다. 네, 무제한으로 복습 가능하니까 복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습 많이 하시고 네, 손에 익을 때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돈이 먼저다 해서 네, 수강 신청하시면 되고요. 회원 가입 되게 쉬우니까 가입하시고 여기에서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경매 시장이 좀 많이 뜨겁잖아요. 갑자기 또 막 되게 열기가 좀 달아오르는 것 같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뭐 이러다 갑자기 오를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천천히 갈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공부하기 쉬운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기 아주 좋죠. 경매 생기초 13기도 네, 진행이 됩니다. 15만 원이고요.
네, 일정은 5월 16일, 23일, 30일. 네, 이렇게 3주 동안 녹화본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제한 복습 가능합니다. 네, 청약 강의는 10만 원이고 2주 강의입니다. 5월 22일, 29일 1주차, 2주차 강의로 이루어져 있고요. 22일 날은 실제로 우리가 청약을 넣는 거, 일반 분양 당첨되는 전략들, 뭐 가점 전략이나 특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29일 날은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경기 위주로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세요.